다음 책은 뭘 읽을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바니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설을 읽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그들의 외모와 성격을 묘사하는 구절을 볼 때, 소설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날 때,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만큼 재미있어요. 이번에는 오늘의 세리머니라는 한 세계가 저에게 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뒷표지에 있는 한 구절을 보고 고르게 되었는데요. 50년을 함께 산 두 여자가 지금 당장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세리머니는 이 한 문장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질문의 답은 책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하던가 하니까. 봐야지. 더 나오면 다음 내 금부 나오니까 이틀만 하면 돼. 그럼. 그거 안 가. 좀 이따가 깨나 술이니까. 110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 책의 중반부에 다다르고 있고 이야기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라는 저에게는 생소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주인공 선미와 가경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해서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수적인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선미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마음먹는다.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내면 될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결심한 선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 했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으며 무탈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 선미 앞에 레즈비언 클럽에서 잠깐 마주쳤던 가경이 나타난다. 그것도 직장 후배로. 가경에게는 이미 들켜버렸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저 두렵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선미는 깨달았다. 어느 날 선미는 가경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받는다. 50년을 함께 산 두 여자가 지금 당장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가경의 계획에 공범이 된다. 주사님, 우린 할 수 있어요. 방금 책을 다 읽었어요. 250페이지 정도로 짧기도 하고
내용도 쉽게 술술 읽혀서 금방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가슴이 좀 벅차네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쟁 같은 책입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고 발랄하게 남겼어요.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인데 주제가 주제인지라 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동성결혼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스타트로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뭐해? 문 열어줄까? 문 열어줄까? 문 열어줘? 밖에 나가고 싶어? 저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왔고요. 집에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서 오반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반이랑 조금만 놀아주다가 밥을 먹고 다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식탁 다 읽었어요.
읽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정말 서늘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책이었습니다. 리뷰는 내일이나 모레 책을 정리를 해서 할 거고 지금은 시간이 밤 12시가 다 돼서 내일 출근을 하려면 또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7시 23분이에요. 아침.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밖은 껌껌하긴 한데요. 네,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만 일하면 이틀 휴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비모어프 이용 시에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시고 틈새에 옷자락이나 운동화 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주의로 머플러스 등급 사전 직시 50%를 할인하고 지금부터 평가 4일째를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번호 4일째 안내받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왔는데 이제 그친 것 같아요. 눈이 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뒤뜰 식탁에서 환영회를 벌였다. 주택 설계자 가운데 누가 이런 걸 여기 둘 생각을 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최소한 경비가 남아서 드린 게 아니라는 짐작만은 할 수 있었다.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마련한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의 신규 거주자 3인, 전은호, 서요진, 6살 딸 전시우를 위한 환영회였다. 전원주택가와도 좀 떨어지고 편의시설 하나 없는 계곡물 줄기 하나 옆에 흐르지 않는 공지에 지어진 공동주택. 공공임대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입주 조건은 까다로웠고 갖춰야 할 20여 종의 서류 가운데에는 심지어 최소 아이 셋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자필 서약서까지 있었다.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로 깎여온 출생률을 해결해보고자 나라에서 마련한 목적이 분명한 공동주택이었다. 약국 보조로 일한 지 4년째. 남자가 집에 있고 여자가 일을 나가는 상황을 놓고 보이던 반응들로 인해 열등감이 켜켜이 쌓여 없던 자격지심까지 생긴 서요진. 외부 세계와 떨어져 있다는 데에서 비롯하는 관계의 허기를 채우기라도 하듯 섬세하게 이것저것을 살피고 돌보길 즐기는 부녀회장 스타일 홍단희. 집에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모임이나 협동, 공동 폐기물 처리 같은 것에 신경을 덜 쓰는 전효내. 매 순간 남편과 일가친척의 입을 통해 무시받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살림과 육아에 골몰하는 강교원. 그리고 무심하고 무책임하며 이웃에게 선을 넘는 그들의 남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멀리까지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오자
그들은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의논하게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에 포인트를 맞추는 만큼 육아를 공동의 책임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지 아이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각자 일을 봐도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짐을 나눠진다는 차원에서 바라봐 주셔야 해요. 이 부분 모두 동의하시죠? 회의 때 홍단이가 강조한 부분이었다. 요지는 공동육아를 위한 반찬을 만드는 날이면 평소보다 1시간 남짓 일찍 일어났다. 이 상황에서는 은호가 이 일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은호는 다른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 요진이 약국에 나가기 전까진 제 손으로 요리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다. 효내는 자신이 까무룩 잠들었을 때, 다리미가 아파서 정신이 없을 때 상락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미쳤어? 그걸 왜 당신의 임무로 승낙하고 체크해? 집에 있는 건 난데. 혼자 뒤집어 쓰는 건 나잖아. 내가 그렇게 한가해? 내 아이 구분 없이 보듬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치닥거리하는 극한의 육아 공동체. 뒤뜰에 거대한 식탁이 마련된 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은 좋은 이웃에 대한 숙고와 고민을 한다. 저마다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말이다. 그 과정이 꽤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담겨 있다.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 평화를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 아이 셋을 낳는다는 조건으로 집이 없는 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공동주택은 앞에 달린 공동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는 주민으로부터 벌써 쎄함을 풍깁니다. 아내는 가사와 육아의 허덕이지만 남편들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작가는 이 차가운 현실을 세밀하고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불쾌감이 느껴질 만큼요. 심지어 이 부조리함은 어린 아이에게 짐을 지우는 장면으로까지 나타나는데 제가 엄마였어도 좀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대목에서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허무함마저 느껴지는 현실에 결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결말도 납득할 만했어요. 참 질척이다가도 깔끔히 마무리를 지어주어서 더 좋았습니다.